번째 수업. 자, 먼저 그 도형 쪽이 있습니다. 도형 활용. 도형 활용 쪽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쪽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이건 극한의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극한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도형의 문제야. 이 문제를 푼다 못 푼다가 이제 극한의 계산을 못해서는 아니더라고요. 왜냐면 계산은 어렵지가 않거든요. 이게 나중에 뭐 삼각함수독합 같은 거 미적 2가 서나 좀 어렵지. 이쪽은 이제 그냥 계산은 되게 쉬운 건데 도형이 안 돼서 어렵다고 느끼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자, 우선 한번 예제 하나 봐줄게. 봐봐. 22번. 우리 교재 22번. 유명한 문제입니다. 자, 읽어보죠. 자,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XY 평면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셀에서도 아마 그 도형 활용 문제들이 좀 있을 거예요. 이게 조금 부담스럽죠? 자, 그래서 이렇게 2차 함수 하나 있습니다. 반쪽만 그릴게요. 어차피 이쪽만 보는 것 같아요. 이런 상태가 있어서 여기서 이렇게 한 점을 잡는데요. 일사분면의 점P를 잡아요. 이렇게. 잡아서 OP 길이를 연결하죠. 이렇게. OP. 딱 연결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똑같아지게 만들어주는 그 X축의 양해할 방향 위에 이런 데다가 Q점을 잡으래요. 이렇게 똑같은 거리로 잡아서 연결하래요. 와, 이거 너무 높아지는데. 낮게 그려볼게. 그래서 한 이 정도로 잡지 뭐. 이런 데도 P로 잡아서 이렇게 OP 길이를 하나 만들었지. 이렇게 OP 선분 만들어주고 이 정도의 Q가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의 Q 이렇게 있어서 똑같은 길이를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PQ를 이렇게 연결해라. 연결해서 쭉 가다 보면은 진짜 계속 올라가게. 여기 위에 찍고 얘를 찍어서 올라가지 뭐. 올라가서 쭉 가다 보면은 다시 그릴게. 답답하네. 이게 그림을 그리다 보면 내가 멍청하다는 걸 알게 되는데요. 그냥 이렇게 그리면 될 거예요. 이렇게 그리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P, 여기가 Q, 여기가 O.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린 거고, 얘가 이제 Y는 X제곱이라는 포물선이고요. 현재 요 길이가 똑같다고 합니다. 이런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림이 저렇죠, 그죠? 문제 잘 읽어보시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안 그려줬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 위에 P점 하나 잡아서 이 X축 위에 OP 길이 이렇게 똑같아지는 점을 잡아주시고 연결했을 때 Y축과 만나는 점, 여기를 R이라고 합시다. 그랬을 때 얘네가 점 P가 이 점 P가요, 이 2차 함수 따라서 한없이 어디에 접근한대요? 원점에 한없이 접근한다. 그랬을 때 R점이 향해 가는 목표를 계산해봐라. 뭐 이런 질문입니다. 뭐 이런 디자인이거든. 자, 이제 해볼게. 봐봐. 우선은 변수를 잡으셔야 돼요. 여기를 내가 t, t제곱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선은 얘네가 이제 점 P를 원점으로 보낸다 그랬거든. 그럼 얘네가 보기엔 이 스몰 t를 어디로 보내야겠니? 0으로 보내야겠지. 그래서 현재 t가 0으로 가는 상태구나. 물론 엄밀히만 하면 0이 플러스예요. 이렇게 가는 거니까. 저렇게 보내달라는 거고, 이제 우리가 써야 되는 게 이 R점이 궁금하기 때문에 이 점의 좌표를 구하는 게 목표입니다. 할까요? 자, 보세요. 그 첫 번째 풀이를 먼저 보세요. 첫 번째 가장 일반적인 여러분들이 맨 처음 하게 되는 풀이가 보통 이건데, 여기에 지금 이제 내 말은 도형이 문제라는 거지 극한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여기에 어떤 삼각형이 보여? 이등변이 보이지? 이등변이 안 생겼는데. 이등변이 보이면 이등변은 발을 내려서 이 표시해야 돼. 무조건 적어야. 그 다음에 이렇게 따따따 체크해줘. 그 다음에 아까 얘네가 요 길이와 요 길이가 어떻대? 똑같다 그랬지. 그럼 OP 길이 한번 재보자. OP 선분의 길이는 루트 너제곱의 너제곱인가요? 그러면 t제곱의 t 4제곱이니까요.
t 앞으로 하나 묶어서 이렇게 하시면은 아마 1 더하기 t제곱이라 쓸 수 있지 않을까? 저기 5p 길이죠. 그러면은 Q점의 좌표를 쓸 수 있는 게 어찌됐건 요 길이가 이거란 얘기잖아요. 그래서 Q점의 좌표는 t 루트 1 플러스 t제곱, 0이다 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괜찮은가요? 여기까지? 이거 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점을 쓰고 싶은 거지. 이 점. 이 점은 요 직선 L의 무슨 절편입니까? Y절편이죠. 그럼 이제 지나는 한 점은 안 해요. 요 점을 지난다는 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라서 우리는 요 직선에 뭐만 알면 게임이 끝나요? 그렇죠. 기울기만 알면 게임이 끝나 식을 세울 수 있거든요. 근데 기울기에 대한 정보는 어디에 들어있냐면 이 수직에 들어있어요. 수직에. 왜냐면 이제 요 직선이랑 요 직선이 직교해 버렸기 때문에 요 친구랑 요 친구의 기울기의 곱은 얼마가 된다. 그걸로 가시면 됩니다. 그럼 내가 이 M점을 찾아볼게요. M점의 좌표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요 점이랑 어딨어? 이 점의 중점인가요? 중점. 그럼 더해서 반띵, 더해서 반띵이죠? 얘는 그래서 자 2분의 가시고 2분의 자 이거 더하기 이거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t 더하기 t 루트 1 더하기 t제곱 컴마 이러시면 되고 그 다음에 y좌표는 t제곱이랑 0이기 때문에 2분의 t제곱이 되는 거죠. 이렇게 m점의 좌표를 구했습니다. 그럼 이제 지나는 그러니까 이걸 구했으니까 왜 얘를 왜 구한 거냐면 수직 관계이기 때문에 자, 5m 기울기 한번 계산해 볼게. 5m 성분의 기울기를 구하자. 근데 원점이랑 이 친구 있는 기울기라서 그냥 이거 분의 이거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이거 분의 이거 하다 보면 2는 어떻게 돼요? 상관없죠? t를 약분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기울기가 t 약분까지 하시면 이거 분의 이거를 계산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이 약분되고 t 하나 없애버리고 1 플러스 루트 1 플러스 t제곱분의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이게 기울기죠. 5m 기울기.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직선 L의 기울기는 얘랑 곱해서 얼마가 돼야 되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집어서 마이너스 붙이세요. t분의 1 플러스 루트 1 더하기 t제곱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얘가 기울기. 그 다음에 지나는 한 점은 여기 이거를 보시면 되겠지. 그래서 직선 L의 방정식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직선 L의 방정식이라는 거는 자 y는 이렇게 붙이고 기울기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자 t분의 가시고 1 플러스 루트 1 더하기 t제곱 가신 다음에 지나는 점이 t, t제곱이기 때문에 x 마이너스 누구 하시고 t 하시고 더하기 누구 제곱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끝납니다. 자, 요 직선의 무슨 절편? y절편. 어디다 0 대입한다? x 0 대입한다. 그럼 이제 y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 0 대입하시고요. 우와, 이거 마티 없어지겠다, 그지? 위에 거밖에 안 남았네. 1 더하기 루트 1 플러스 t제곱 더하기 누구? 이렇게 남은 거예요. 아하, 얘가 바로 y절편이라서 이 점의 y절표를 구하신 겁니다. 근데 여기다 보내버리지 뭐. 근데 우리가 아까 t 어디로 보낸다 그랬어? 그렇지. 여기다가 이제 드디어 리미트 t를 어디로 보내버리면 이렇게 보내버리면은 이 점이 향해 가는 목표를 구할 수 있는 거죠. 0으로 보냈더니 요거 0 가고 0 가니까 얼마로 수렴을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0,2를 향해서 한없이 다가간다. 이렇게 이제 문제를 풀어내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좀 불편하죠. 루트가 어쩔 수 없어요. 이 정도는 하셔야 되는 건데. 근데 이제 여기서 뭐 그냥 앞으로 요런 식으로 좀 했으면 좋겠는 게, 그러니까 뭐 식을 다 생략할 수는 없는데, 근데 한번 그림을 잘 봐봐. 다시 봐봐. 아까 셀에도 이런 거 있더라고. 이렇게 있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선이 나가 있고
지금 여기에 점이 얘 가지고 한번 해볼까? P점? 여기에 P라는 점이 하나 있어서 얘가 이제 T, T제곱이었던 거야. 그리고 이제 요 직선의 기울기 어쩔 수 없어. 계산을 해야 돼, 이거는. 기울기가 아까 이거란 사실을 알았잖아. 맞지? 기울기가 이제 얘가 마이너스 T분의 1 더하기 루트 1 플러스 T제곱까지 나왔거든, 이렇게. 여기까지 알아냈던 거야. 근데 내가 원하는 건 사실 좀 실력을 높이고 싶으면 기울기를 정말 잘 활용하시는 게 되게 효과적이고요. 얘를 잘 쓰려면은 어디든 모르겠습니다. 발을 내리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처리하는 게 가장 속편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게 이 직선이 감소 그래프라서 이 마이너스 감소입니다고 했죠, 쌤이. 이건 감소한다는 뜻이고 이 뒤에 분수가 비율 값을 말합니다. 이게 가로 대 세로죠. 그러니까 여기서 요거 대 요거의 비율이 t 대 이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너무 좋잖아요. 요 길이가 얼마예요? 여기 t입니다. 근데 t 대 이거래요. 그러면 요 빨간 길이가 진짜 이거죠. 맞죠? 요 길이가 그냥 이거다. 요 길이가 1 플러스 루트 1 더하기 t제곱 만들어지는 거다. 이 빨간색 길이 구한 거고, 그 다음에 또 말해보세요. 요 파란색 길이 얼마입니까? t제곱이죠. 그러니까 내가 찾고자 했던 요 포인트는 이거랑 이거랑 둘이 뭐 하시면 돼요? 더하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포인트는 기울기를 잘 써먹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림이 더 복잡해지거나 사뭇 피곤해져도 웬만하면은 y는 이거보다 마지막에 발 내려서 가로 세로 비율 보시면서 길이를 체크해라. 이런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다 보면 쌤이 저런 얘기 한 거였구나. 그걸 아시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23번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해볼까요? 근데 이게 지금 살짝 맛을 봤지만 혹시 약간 짜증이 나는데 이런 느낌이 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첫 번째로 잘 들어봐 이제. 그러니까 이거만 듣는다고 다 풀 수 있는 건 아니라 이제 많이 연습을 해봐야 되는데, 우선은 이게 그 극한의 도형의 활용이라는데, 도형 활용 문제들은 우선 기본적으로 변수가 없어.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거는 이제 이 변수 도입이 제일 중요해. 뭐 너네가 좋아하는 문자 t건 x건 상관없으니까 변수를 만들어서 이 변수를 도입해서 그 문자를 가지고 식을 다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막 설명을 열심히 해줄 겁니다. 이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리미트 비율을 잘 써가지고 그 극한 구하는 식 있죠. 극한식을 작성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지네가 해주는 거를 너희한테 하라고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식도 네가 써서 하고 문자 도입도 네가 해, 이런 뜻인데, 근데 어찌됐건 이제 한번 읽어볼게요. 문제에서 지금 이제 분명히 움직이지 않는 점은 이제 이 점이랑 이 점은 딱 고정돼 있고 그 다음에 얘네가 움직이는 점이에요. PQ가. 근데 문제가 두 문제가 나와 있죠. 첫 번째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걸 만족하면서 해달래. 근데 첫 번째 문제는 이 PA 선분의 길이와 QB 선분의 길이가 똑같아지게 만들어 주셔라. 그러니까 이런 뜻 같은데요. 여기서 이제 요 길이와 요 길이가 똑같게 되게 움직인다. QB는. 그러니까 PQ는 저렇게 움직인다. 그리고 나서 얘네가 이제 조건이 뭐였어? 두 점 PQ가 얘가 여기 향해서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얘는 이렇게 가까워진다는 소리가 되겠죠. 이런 모습으로 1번 문제를 풀 때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제 도입을 한번 해볼게. 문자 도입을 할 건데 요 길이를 도입합시다. 요 길이를 내가 t라고 할게요. t. 그럼 요 길이도 1번 문제에 따르면 t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현재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 점 p가 A를 향해서 한없이 접근한다 그랬습니다. 쌤은 요 길이를 t로 변수를 도입했거든요. 그러면은 자, t는 어디로 보내야 합니까? 0으로 보내야 됩니다. 길이를 없애버려야지 가까워지는 느낌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따가 리미트 t가 0으로 간다고 식을 세우셔야 되고, 그 다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이제 t에 대해서 요점 찾기거든요. 지금 m점 찾기. 그러니까 m점이 가까워지는 포인트가 궁금하기 때문에
이 점의 좌표를 t에 관한 식으로 쓰시는 게 좋아요. 근데 뭐 복잡하게 할 건 없는 게 지금 이제 요 직선 요거를 L 직선이라 그러고 요거를 내가 L 프라임 직선이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은 사실 L 직선은 다 결정된 직선인 거야. 얘가 이제 2,0이랑 0,2를 지나는 직선이라서 얘가 이제 y는 이렇게 붙이고 보안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짜리고요. y절편이 1짜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거 위를 움직이는 m점이 되겠죠. 그래서 어찌됐건 이 점이 향해가는 목표가 궁금하긴 한데 이 x좌표의 목표만 안다면 이 y좌표의 목표도 알 수는 있습니다. 어차피 여기 대입하면 나올 텐데. 그래서 L은 구하신 거고 그 다음에 내가 L' 직선을 구할 건데 이 L' 직선은 두 점을 지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이 점이랑 그 다음에 이 점을 지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좌표 적어보는 거죠. 자, P점의 좌표는 2 빼기 t,0이 됩니다. 얘는 그래서 2-t,0이라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Q점의 좌표는 0,1 더하기 t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세울 건데 본인 취향대로 가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기울기 체크하시면은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는 이렇게 뺀 거분의 뺀 거가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 여기를 빼면은 이게 t-2분의가 만들어 이거는 이제 뺄 거 없네요.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y를 붙여주시고 기울기가 t-2분의 t 플러스 1 지나는 점은 그냥 여기 y절편 1 더하기 t인 거 알고 있어서 여기다가 x만 붙여주시고 뒤에다가 플러스 뭐 이렇게 처리하시면은 직선의 방정식이 세워진 거죠. 이렇게 L 프라임 직선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찾고자 하는 점은 이 점이에요, 이 점. 이 점. 이 점은 요거 둘의 무슨 점이죠? 이 점이니까 연립을 해야 돼요. 연립해 보겠습니다. 연립 한번 해보죠. 그래서 L과 L 프라임 직선을 연립해서 교점을 한번 찾아보자는 얘기예요. 연립해 볼게.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x 자 플러스 1은 요거 들어갑니다. 우와. t-2분의 t 플러스 1에다가 x 적어주시고 1 플러스 t가 된 거예요. 최대한 넘겨 정리하겠습니다. 얘가 1로 넘어올게요. 그럼 이제 여기다가 2분의 1 더하시면 되죠. 따라서 t-2분의 t 플러스 1에다가 플러스 2분의 1 붙어서 이렇게 x가 묶여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1은 무시해도 괜찮고요. 이 t만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얘가 마이너스 t가 된다는 게 보이죠? 따라서 이제 이거 정리만 좀 할게요. 이거 이제 이거 통분 좀 해주면은요. 2에 t-2를 통분을 하시면은 얘가 이렇게 곱해지니까 이제 2t 더하기 2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곱해지니까 t-2가 만들어집니다. 요래요래 사라지죠? 3t가 됩니다. 3t. 여기다가 x 곱해져 있고 이렇게 붙어 있던 겁니다. t 0으로 보낼 거라서 t가 0이 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양변 똑같이 t로 나누는 것도 가능하고 여기서 그래서 이 t는 이렇게 없애버려요. 그 다음에 요거 이제 곱해버린 x좌표네. 따라서 정리해봤더니 교점의 x좌표, m점의 x좌표는 여기다 곱해버리면 되는 거라서 3분의, 그죠? 3분의 2 덜어주시고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는 거죠. 어디 잘못했어? 빨리 찾아! 찾아! 왜 여기다 t 0으로 보면 왜 이게 음수가 나와? 여기 좌표를 극한을 구하는 겁니다. 왜 음수가? 좌표 연립했지. 이거 넘어갔지. 이렇게 된 거.
이렇게 되는 거고. 아이씨, 이거 마이너스 어디다 쓰고? 마이너스 t.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약분이 되고요. 그래도 쉽게 찾았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가 이 마이너스 1이 살아있어야 되기 때문에 요거 2-t로 바꿀게요. 이렇게 정리가 끝났습니다. 요게 m점의 x좌표예요. 근데 아까 우리가 초반에 t 아까 어디로 보낸다 그랬어. 0으로 보내버려야지 이거. 그럼 이거 얼마로 수렴을 해? 그렇지. 따라서 여기다가 리미트 t를 0으로 보내주시면은 얘가 3분의 4로 수렴을 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m점의 x좌표가 3분의 4를 향해서 간다는 소리예요. 얘가 3분의 4를 향해서 엄청나게 접근하고 있다. 그럼 이제 이 y좌표는 뭐냐면 이거는 간단해요. 왜냐면 얘랑 얘랑의 교점을 찾은 거기 때문에 이 m점이라는 건 반드시 요 직선 위에 올라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x자리에 3분의 4를 집어넣어서 이 y값을 구하시면은 y좌표를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y좌표는 마이너스 2분의 1에다가 x 대신에 3분의 4를 대입하시고 뒤에다가 플러스 1 하시면 되기 때문에 요거 마이너스 3분의 2거든. 계산하면 얼마가 되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따라서 1번 답은 이 m점이 향해 가는 최종적인 목표는 3분의 4, 3분의 1을 향해서 한없이 접근한다. 이렇게 1번 문제를 풀 수가 있네요. 이해가 되시나요? 2번도 한번 해볼까? 2번에서는 이제 어떤 조건을 만족하라고 했냐면은 삼각형 OPQ가 삼각형 OAB랑 넓이가 똑같게 움직여 달래요. 이거랑 똑같게 만들어줘라. 자, 한번 볼까? 무슨 말인지? 다시 한번 그림을 좀 정리해볼게. 다시 이제 이 그림 다시 보시고. 이번에는 얘네가 뭐라 그랬냐면은 이 OAB 넓이는 결정이 돼 있네. 그치? 왜냐면 밑변의 길이가 2짜리고요. 높이가 1짜리이기 때문에 이 넓이 얼마짜리? 뭐 1이네, 그치? 아, 이거 1이구나. 그 OPQ 넓이는 뭐야? OPQ는 내가 여기를 T라고 지정을 해버리면 T라고 요거 이렇게 해볼까? 다시 변수 바꾸고 똑같다는 얘기가 아니니까 지금 이렇게 이런 상태가 있었는데 요 세 가지란 넓이가 1을 유지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넓이가 1을 유지해 주기를 바란다. 그러면 내가 요 길이를 A라고 놓고 이번에는 그 다음에 요만큼의 길이를 B라고 놔볼게요. 그렇게 돼버리면 이제 얘가 2분의 1 AB 아닙니까? 맞죠? 여기 얼마가 항상 유지돼야 된다? 1을 유지해야 한다. 따라서 현재 A와 B를 곱한 값은 2를 유지하면서 움직여야 된다. 뭐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맞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여기서 아까 요 점피가 누구 향해서 간다고 그랬어요? 얘 향해서 간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은 요 A가 요 길이를 말했던 건데요. 이 빨간 점이 여기 향해서 계속 간대요. 자,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저 A가 누굴 향해서 간다는 소리입니까? 얘가 A가 누구 향해서 가야 될까요? 그렇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이 OP 길이를 A라고 세팅을 했는데 쟤네가 우리한테 문제 안에서 대전제는 뭐였냐면 이 빨간 점 P는 이 A점을 향해서 한없이 접근할 거다. 그럼 내가 요 길이 A라고 세팅했는데 얘가 계속 여기 접근해서 가버리면은 요 A 길이가 이렇게 길어진다는 거죠. 길어지면서 얘가 될 수는 없지만 요 길이를 향해서 한없이 접근을 할 거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써야 될 리미트 기호 안에서 변수는 A고 A가 2로 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할 거 할게요. 또 이제 계산을 해서 이 m점을 찾으셔야 돼요. 또 찾아볼게. m점 찾기. 그럼 얘는 결정된 거니까. 얘는 뭐 건들 게 없으니까. 이 L직선은 건들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요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겠습니다. 초록색 직선. 요거를 이번에 M직선에서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럼 이제 저 m직선의 방정식은 x절편이 a고 y절편이 b절입니다. 이런 거 알아요? 그 절편 방정식이라고 해서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는 1이다. 이런 거 기억하시나요? 요거 써먹으면 되게 좋습니다. 이런 거죠. 이렇게 x축과 만나는 포인트가 있는데 여기가 a가 되고 여기가 b가 되면은 이 직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한 번에 세우시는 것도 되게 좋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모양을 만들었고요. 여기다가 내가 곱하기 ab 좀 한번 해볼게. 곱하기 ab를 해주면은 얘가 이제 bx가 만들어지고 ay가 만들어지고 여기 ab가 만들어지는데 야 ab는 얼마야 지금? 요건 2로 써도 괜찮겠다 이렇게 맞지? 따라서 이제 현재 두 번째 m직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bx 더하기 ay가 2라는 사실을 알아낸 거야. 자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요 직선이랑요 요 l직선과 이 L' 직선의 m직선의 연립을 들어가셔서 x를 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관계식은 이런 게 있고요. 그죠? 이제 찾아내시면 a는 2로 보내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요거 살짝 지우고 연립식 한번 해볼게요. 연립 잘하면 되지 뭐지? 오랜만에 연립방정식 한 판. 자 이거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y 대신에 집어넣어버릴까요? 저거를요. 가겠습니다. 자 bx 그 다음에 ay였는데요. y 대신에 얘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a법이죠. 얘가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1 들어가시고 어딨어? 는 2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x로 정리. 이제 x로 묶어버리면은 자 b 뿅뿅 마이너스 2분의 1a x 처리하시고 a가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2 마이너스 a라고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해볼게요. 자 x는요 나눠버리면은요 b 마이너스 2분의 1 a분의 여기까지 오신 거야. 그치? b를 바꿔치기 하면 되는데 우리가 좀 이게 야무지고 날카롭게 하자고. AB 곱한 게 얼마야? 야 그럼 나 같으면 분모 분자에다가 누구를 곱할 것 같아. 그렇지 이렇게 하자고 이렇게 노련하게. A를 곱해주면 이렇게 곱하니까 얼마가 돼? 그렇지 2 빼기 2분의 1 A제곱. 와 2도 곱할 걸. 2A 곱하자. 이렇게 곱하자는 거지. 그럼 이제 저 분모 첫 번째 건 2AB가 되기 때문에 4인가요? 그럼 4 빼기 뿅뿅 A제곱 분의 그 다음에 2A 가만 냅두고 이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X좌표의 최종적인 그 계산을 한 좌표 값인 거예요. 그 다음에 A 어디로 보내야 된다고? 2로 보내, 잘 생각해봐. 2로 보내버리면 분모가 어디로 가? 얘도 어디로 가? 이게 0분의 0인 거야. 사실 없어야 되는데 인수분해하시면 이거 생기죠 이거. 그래서 아하 인수분해해버리고 약분해버리면 이것만 남고요. 분자 자리에 위에 몇 A가 남았습니다. 이렇게 남았습니다. 괜찮죠? 요거 여기다가 리미트 A를 어디로 보내면 끝나다. 2로 보내면 끝나다. 분모 얼마가 되고 4분의 분자 얼마로 수렴하고 아이고 1로 수렴했구나. 따라서 이번 문제에서 원했던 그 n점의 최종적인 목표가 1컴마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y좌표는 어차피 여기다 대입하면 성립을 해야 되거든. 왜냐면 이 n점이라는 게 노란 직선 위에 반드시 올라가 있는 점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y가 얼마가 되죠? 이렇게 요게 2번 답이다. 요게 이제 참 많이 등장하는 문제입니다. 생각보다 애들이 되게 헤맨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뭐 같이 풀어봐서 알겠지만 쉽지 않죠 이게. 연습을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극한의 도형 활용 문제들은 이게 그 도형을 잘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기본 도형을 다루는 방식이 중요한 거지 마지막에 극한 계산 이거밖에 없잖아. 그렇잖아. 이게 문제가 아니잖아. 그래서 그 전자법이 문제인 거지. 그렇지? 그리고 이게 슬픈 사실은 뭐냐면 이거 풀어보라 그러면은요 읽다 끝나는 애들 되게 많아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대요 자꾸. 그런 거를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그 13페이지에 이제 뭐 함수 극한 마지막 설명입니다. 수렴 하나 더 있어 한번 성질입니다.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교재 작업하다가 옛날에부터 작업한 때가 한 교재인데 쓸데없는 얘기가 너무 많았거든 진짜. 너 모르는 건 너무 바보 이런 거 되게 많았어요. 그거 지우느라고 진짜 며칠 동안 자꾸 찾았는데 쓸데없는 얘기 너무 많아요. 막 이것도 몰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찾아서 지우는 데만 진짜 몇 시간이 걸렸어요. 자, 개념 탐구입니다. 오늘 배우는 거. 자, 이제 요거는 이제 수렴하는 분수함수의 성질이라는 거예요. 수렴하는 분수 함수의 성질. 길잖아요. 그래서 줄여서 우리끼리 수분성이라고 합니다. 수분성. 이렇게 줄여서 말합시다. 그리고 이거는 얼만큼 중요한 거냐면은 약간 그 2차 방정식 정도라고 생각했을 때 약간 근과계수 정도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한 거죠. 뭐 근의 공식 정도는 아니지만 근과계수도 모르면 문제 못 풀잖아요. 그 정도 급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근데 이거 안 쓰는 수학 문제 없어요. 미적분에서. 이거 안 들어가는 22번 없고 이거 안 들어가는 15번 같은 거 없습니다. 다 이거 한번 걸고 넘어가셔야 되고, 근데 이게 답을 내는 마지막 장치가 아니고요. 문제를 푸는 중간 작업이 계속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아까 과제 검토하다 보니까 이제 대충 설명은 될 것 같아. 자, 이제 봐봐.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말 그대로 이름을 잘 읽어봐도 알겠지만 수렴하는 분수함수의 성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렴하는 분수함수가 하나 있어야 돼. 그럼 만약에 자 리미트 x를 내가 어디로 보낼지 모르지만 a로 보낸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뭐 gx분의 fx라는 함수가 있는데 얘가 만약에 알파로 수렴을 하고 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니까 x를 a로 보냈는데 gx분의 fx라는 요 분수 함수가 알파로 수렴을 했다. 그러니까 수렴할 때입니다. 항상 수렴하는 함수가 하나 있을 때라는 전제 조건을 깔아두시면 되고요. 자, 두 가지, 첫 번째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첫 번째. 자, 리미트 x를 쌤이 a로 보냈는데, 근데 요 분모 자리에 있는 함수 있잖아. gx. 근데 그 gx가 0을 향해서 한없이 접근을 해요. 그러면 상황 파악을 잘해봐 지금. 어떤 분수가 알파라는 값으로 수렴을 했는데 그 분수 함수의 분모 자리 있잖아요. 분모 자리가 누굴 향해서 간다고? 0을 향해서 간대. 그러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저 분자에 자리 잡혀 있는 친구 있죠. fx. 얘 어디로 가야 된다? 0으로 가야 된다. 요게 첫 번째 수렴하는 분수 함수의 성질이에요. 분수가 수렴을 했는데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도 0으로 가야만 한다. 요게 첫 번째 수렴하는 분수 함수 성질입니다. 분수가 수렴을 합니다. 분모가 0으로 간다. 분자도 0으로 간다. 왜 그래야 될까요? 0이 아니면 또 나는 다른 생각이다. 야, 뭐 말할 수 있는 사람. 요 대답을 제대로 하는 애를 처음에 이제 가르치기 전에 이쪽을 처음 가르칠 때 저번 시간 첫 타임 수업을 하고 여기서 이 질문을 했을 때 선생님 이래서 저 분자가 0으로 가야 하지요 라고 얘기했던 친구를 한 3명 정도 봤습니다. 오래는 있을까요? 숙이 왜 0으로 가야 돼요? 분수가 수렴하는데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가 0으로 가야 돼요? 가야 된대요. 그게 성질이래요. 왜요?
그러니까 이게 원칙이 이런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막 10명한테 물어보잖아. 그럼 한 8명, 9명 정도 이렇게 말하는 거야. 선생님, 자꾸 생각해 보세요. 자꾸 나한테 생각을 해보래. 선생님 이게 생각해 보세요. 아, 얘가 수렴한다며요. 근데 부모가 영어로 간다며요. 아, 그럼 생각해 보세요. 얘가 영어로 안 가면 저가 어떻게 수렴을 해요? 부모가 영어로 가는데 이게 영어로 안 가요. 그 0분의 3 이런 거잖아요. 그거 발산이잖아요. 0분의 무한대는 발산이죠. 유일하게 0분의 0밖에 없지 않습니까? 0분의 0이면 약분해서 수렴할 수 있다며요. 이렇죠. 이렇게 설명을 하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막 서술형 같은 데 가도 선생님도 알다시피 이런 이상한 거 그게 선생님이고요. 우리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점수 없어요. 원칙이 아니니까요.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수렴하는 애를 몇 개 받았습니다. 그렇죠. 2개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극한의 기본 성질에 따르면 수렴끼리는 더해도 뭡니까? 빼도, 곱해도. 그렇지. 이 원칙입니다. 나눌 때는 분모 극한이 얼마만 아니면 그러면 수렴한다. 그럼 내가 얘가 수렴을 하고 얘가 수렴을 했는데 얘가 뭐야?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아니 둘이 뭐 하면 돼요? 곱해버리면 되죠. 그래서 잠깐만 선생님, 수렴안에 2개를 받았는데요. 근데 제가요 fx가 gx분의 fx가 수렴한다는 걸 알고요. gx가 수렴한다는 걸 알아요. 그럼 이 둘이 곱한 것도 수렴이에요. 그쵸? 근데 얘가 얼마로 수렴한다고 그랬습니까? 알파로 수렴한다고 그랬고요. 얘가 얼마로 수렴한다고 그랬습니까? 0으로 수렴하니까 아이고 이건 0이네요. 네, 근데 여기서 얘가 약분이 되면서 누구밖에 안 남았죠? 네, F밖에 안 남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설명을 하는 친구들이 그래도 제대로 알고 있는 식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당연한 건데 이게 그냥 자꾸 그냥 상상을 동원해서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가 0으로 안 가면? 어떤 일이 생기지? 약간 이렇게 판단하지는 마시고 그냥 완벽한 극한의 기본 성질입니다. 극한의 기본 성질에 의해서 이렇게 아마 설명을 해주면은 아마 학교생들도 아마 되게 좋아하실 거예요. 오, 너 성질을 아는구나. 제대로 알고 있구나. 그래서 이거는 그냥 완벽한 명제입니다. 자, 분수가 수렴했는데 어디가 0으로 가면?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는 반드시 어디로 간다? 0으로 가야만 성립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 그럼 두 번째는 이번에는 분수가 수렴을 한 대전제는 같은 거야. 왜냐하면 수렴하는 분수함 성질이라서 수렴하는 분수함수가 있어야 돼요. 저 분수가 수렴을 합니다. 이번에는 x가 a로 갈 때 저 분자 있죠, 분자. 분자에 있는 함수가 0으로 수렴을 한대요. 그러면 분모 xa로 갈 때 분모 자리에 들어있는 함수 있죠, 분모. 얘도 0으로 가야 합니까? 좋아요. 이런 생각하는 시간. 0으로 가야 할까요? 아니면 0으로 간다 설명을 하려면 뭔가 조건 필요합니까? 그렇죠. 알파가 0이 아니라는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자, 왜 그런지 보세요. 또 보세요. 자, 얘 뭐 했다고요? 수렴했다고요. 얘도 뭐 했다고요? 수렴했다고요. 자, 수렴하는 애 몇 개 받았습니까? 그럼 무조건 성질이에요. 그러면 내가 더하기를 해야 돼, 빼기를 해야 돼, 곱하기를 나누기 해야 돼. 어떻게 해야지 이거 만들어져? 생각이 이쪽 흐름으로 가시면 돼요. 근데 이거 나누기 해야 되잖아요. 왜냐면 어딨어? 얘랑 얘를 가지고 얘를 만들려면 이 친구한테 이 친구를 뭐 해야 됩니까? 나눠야 돼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거 만들려면은 다시 리미트 x가 a로 가시고 분수 만드시고
여기는 fx 적어주시고 이 자리가 gx분의 이렇게 적어주면은 이게 얘랑 똑같은 식이 만들어집니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봐봐, 얘가 얼마로 수렴한다 그랬어. 그럼 얘가 0으로 수렴하고 얘가 얼마로 수렴한다 그랬어. 근데 얘가 0이라고 말을 하려면 0이라고 말을 하려면 얘가 얼마가 아니란 조건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거 0으로 가는 게 맞아. 근데 여기서 어차피 이거는 이렇게 지워지면서 이 친구의 계산 결과가 gx랑 똑같다는 건 사실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구하게 된 건데 0으로 간다고 설명을 하려면은 이 수렴하는 분수함수 극한값이 있죠. 그러니까 알파. 그 알파가 절대 얼마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이 조건이 없으면 또 그 명제는 거짓인 거야. 이해됐습니까? 요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선생님들이 판단하고 싶은 측정 기준은 이걸 제대로 알고 있냐를 보실 거예요, 선생님들이.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이유를 달아서 얘는 그냥 곱하기니까 0이 되건 0이 되지 않건 상관이 없는데 이거랑 이거를 가지고 얘를 만드는 방법은 나누기다. 그치? 이거분의 이거를 해야 이게 만들어지는데 근데 이게 분모로 간다. 0이라 주장을 하려면 이 알파의 목표가 0이어서는 안 된다. 그 조건만 들어간다면 이게 분수가 수렴을 극한값이 0이 아니라 전제하가 깔려있다면 분모도 0으로 가는 것이구나. 알았지? 정리 다시 한번 해볼게요. 되게 중요한 거다. 분수가 수렴을 했는데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는 이유가 없어요. 무조건 가야 돼요. 근데 만약에 분수가 수렴을 했는데 분자가 0으로 가면 분자가 가면 이 극한값이 얼마가 아니란 전제하에 0이 아니란 전제하에 분모 친구도 0으로 가야 한다. 이게 수렴하는 분수함수의 두 가지 성질입니다. 요거 밀리면은 이제 뭐가 밀리게 됩니다. 문제 풀다 보면요. 물론 밀리지 맙시다. 정확한 개념대로 알고 정리 한번 살짝 해주세요. 아래쪽에다가 왜 이게 이렇게 성립을 해야 되는 건지, 왜 이런 조건이 붙어 있어야 되는 건지를 본인 생각을 잘 담아서 정리해 보세요. 30초만 드리겠습니다. 수렴하는 분수함수의 성질, 그 다음에 미정계수의 결정, 요과는 미정계수의 결정이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소단원 이름. 자주 만나게 될 겁니다. 문제 몇 개 좀 봐드릴게요. 24번입니다. 다음 페이지. 기초예제는 내가 정리 풀어보시면 돼요.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x가 2로 갈 때, 그거 인수분해 바로 좀 해버릴게. 걔가 이제 2, 1에다가, 그 다음에 이 3, 2 곱하고, 둘 다 마이너스 붙이면 되는 거라서, 얘가 이제 2x-3에다가 x-2라고 적으시면 되고요. 뭐, 문자는 잘 모르겠네요.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2가 있습니다. 얘가 이제 b로 수렴을 했대요. 뭐 a, b가 결정하라는 문제인데요. 좀 잠깐만 봐봐. 이제 우리가 기초 개념하는 건데 초반에 뭔가 이제 그 첫 단추가 잘 끼워져야지 앞으로 계속 잘 되거든. 그래서 나는 좀 예민해 지금이.
이게 문제 풀이 때 막 연습할 때보다는 지금이 더 예민한 상황이라서 봐봐. 자, 지금 분수가 수렴을 했는데 분모가 어디로 가니? 영으로 가지, 얘 때문에. 이 분자도 어디로 가줘야 되니? 그럼 여기다 2 집어넣으면 얼마 돼야 되니? 분자가 0이 돼야 되면서 A를 구해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나중에서 이게 막 차수가 높아지거나 피곤해지면 엄청 서로 스트레스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웬만하면 고1 때 배웠던 그 인수 정리를 좀 잘 활용하시기를 정말 적극 추천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x를 2로 보냈을 때 분모가 0으로 가니까 이게 이 분수함수가 수렴을 했는데 분모가 0으로 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분자 0으로 가야 되거든요, 이거 무조건. x에다 2를 보낸다는 말은 2차 함수니까 2를 대입해도 똑같거든. 그러니까 얘가 인수분해를 했을 때 인수정리에 의해서 누구를 가지고 있다는 거지? 그렇지, 얘를 가지고 있다고 기억을 하셔야 돼. 그리고 이제 뒤에 1차식이 더 있을 텐데, 아이고, 요거 상수항이 얼마니, 이게? 여기 뒤에 뭐라고 붙이면 되겠니?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약분을 톡톡 해주시고, 요거 전개하면 요거 똑같아야 되잖아요. A값 그냥 얼마고요? A는 마이너스 3이고요. 그래서 결정하신 거고, 그 다음에 약분위를 하신 다음에 2로 보내면 되겠다, 그지? 2로 보내주면은 여기다 보낸 거분에 여기다 보낸 거로 가시면 되지 않겠어요? 2로 보내면 이거 얼마로 수렴을 합니까? 1인가? 얘도 얼마로 수렴을 합니까? 1로 수렴하니까 1분의 1이니까 요즘 얼마죠? 이렇게 계산하는 거. 그러니까 요거를 최대한 활용하려고 노력을 하세요. 수렴하는 분수함성의 문제를 풀 때는. 그게 되게 좋습니다. 우리가 2차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 이쪽이. 그치? 그리고 되게 무서워지거든. 또 해봐요. 두 번째입니다. 리미트 x가 1로 가실 때, 자, 또 x-1분의 그 다음에 a 루트 x 플러스 1 마이너스 b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호, 네가 루트 2로 수렴했다 이랬어요. 그냥 이런 느낌으로 바라보세요. 선생님, 수렴하는 분수함수가 있어요 라는 느낌으로 바라보시고, 이런 분수함수가 수렴을 했는데 때마침 분모가 어디로 가고 있니? 이 분자는 무조건 가야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약간 무리식이니까요. 1을 집어넣으시면은 얘가 루트 2a 마이너스 b가 0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루트 2a가 b랑 같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 b를 루트 2a로 바꾸셔요. 이렇게 바꿔주십니다. 뭐 하는지 알겠죠? 이거를 이렇게 바꿔주십니다. 그 다음에 a로 묶어버려요. 리미트 x가 1로 가실 때 x-1 살아있었고요. 요거를 a로 묶어주시면은 루트 x 플러스 1에다가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전히 현재 지금 0분의 0의 형태이기 때문에 저 분자 자리 유리화를 한번 합니다. 얘가 이제 루트 x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2분의 루트 x 플러스 1 이렇게 한번 유리화 작업 한번 해주시고, 여기서 좀 올라올게요. 얘가 이제 다시 한번 적어봐요. 리미트 x가 1로 가시는데, 자, 분모를 잘 봤더니 두 개 그냥 열심히 곱하셔야 돼요. 얘가 이제 x-에 붙어 있었고, 루트 x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2가 살아있어야 되고, 분자 자리는 a는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얘랑 얘를 곱하면 합차 모습 되는 거 아닙니까?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 제곱이죠? 얼마가 듭니다? x 마이너스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야호, 찾았구나. 찾아서 없애는 작업이죠, 항상. 0분의 0. 그래서 이제 x1로 보내주시면은 루트 2, 루트 2, 몇 루트 2? 그렇지, 2루트 2분의 누구밖에 안 나왔고요. 이거밖에 안 나왔습니다. 요게 극한 계산 끝인데요. 얘가 아까 누구랑 똑같아야 한다. 그렇지, 얘가 루트 2로 수렴을 해야 된다. 따라서 내가 찾고자 해서 a 값은 4였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다가 4를 집어넣으시면은 내가 찾고자 했던 b 값은 4루트 2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수렴하는 분수함수의 성질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 보시고요. 아래 거 잠깐 연습할 시간 드릴게. 자, 리미트 x가 2로 갈 때
그러니까 이제 그 미적분 이상의 과정들은요, 미적분 원투도 다 마찬가지인데, 그 어려운 문제를 푼다 못 푼다가 이게 뭐 센 정도 수준의 교재를 몇 번 풀었냐가 절대로 아닙니다. 정말 그 차이를 아마 시험 보거나 느낄 겁니다. 정말 제대로 씹어 먹었냐 이 싸움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쉬운 거 개념을 놓치지 마시고 대충 풀린다고 막 넘어가지 마세요. 나중에 걔네가 다 발목 잡습니다. 너 못하지 이제 이런 느낌이거든요. 다시 보세요. 자, 분수가 뭐 했습니다? 수렴했습니다. 분자가 어디로 가요? 그 이거 분모 0으로 가야 합니까? 왜? 얼마가 아니니까요. 그렇지. 현재 극한값이 0이 아니죠. 얘가 0이 아닌 값으로 분수가 수렴을 했기 때문에 분수함수가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했는데 분자가 0으로 가는 상황이니까 이거 0으로 가줘야 돼요. 2로 보냈을 때. 그래서 하는 거 봐. 그러면 또 리미트 x가 2로 가는 상황인데 x-2에다가 요거 잠시 한번 합차 날려주시고 그 다음에 얘도 2로 보내면 0으로 가야 하니까 너도 분명히 이거 갖고 있을 거야. 맞지? 그 다음에 여기 상수항이 누구야? b면 나 같으면은 이거를 마이너스 이렇게 쓸 것 같다는 생각이야. 어차피 전개하는 거 상수 맞춰준 거잖아. 얘가 현재 2분의 1로 수렴을 해야 되는데 드디어 똑같은 놈 찾았다 없애버리고 자 2로 보내주시면은 분모가 2-2분의 b로 수렴을 했고요. 분자 자리는 이렇게 수렴을 했습니다. 얘가 2분의 1이 수렴해야 되는 거죠? 그럼 얘가 8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2분의 b가 얼마가 돼야 되냐면 이 마이너스 6이 돼야 되는 건가? 이상하나? 얘가 마이너스 6이었던 거야. b는 마이너스 12인 거고 이거였던 거고 그 다음에 2분의 b가 마이너스 6이니까 이 자리가 플러스 6으로 바뀌는 거 아닙니까? 요거 전개하시면 이거랑 똑같으면 되겠죠? 자 전개하니까 a가 얼마겠습니다? 4 이렇게 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풀이가 좀 긴 사람들은 인수 정리를 계속 쓰는 연습을 하세요. 그래야지 이쁘게 답이 날렵하게 나옵니다. 아래 거 연습 한번 해보세요. 25번입니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이제 우선은 뭐 1번과 2번은 이제 분모가 0으로 가는 케이스 같고요. 3번, 4번은 분자가 0으로 갑니다. 자, 먼저 이제 또 마찬가지로 계속 생각을 많이 하면서 자, 어떤 분수함수가 수렴을 했는데 분모가 0으로 갑니다. 분자 0으로 무조건 가져야 되는 거라서 우선 분자 상태를 먼저 한번 체크해 보시면은 분자 x를 0으로 보내주면 이제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a가 0으로 가야 되니까 둘이 똑같아야 합니다. 따라서 a 값은 얼마가 되고 인 거를 어렵지 않게 알 수 있고 이걸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주면은 얘가 이제 x 플러스 2로 바뀝니다.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유리화를 좀 해주면 되는데 잠깐만 볼래 이거? 여기서 이제 그냥 본인 편한 대로 하시면 되는데 리미트 0으로 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위에가 루트 x 플러스 2 마이너스 루트 a가 있었는데 분모 자리에 x가 있었잖아요. 그치? 그럼 얘가 얘를 이제 x 플러스 2 마이너스 2로 가도 똑같고요. 그 다음에 이 x 더하기 2라는 거는 이거의 제곱으로 봐도 되고 얘는 루트 2의 제곱으로 봐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이제 분모가 합차 모습이 되죠. 합차가 돼버리면서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뭐 빠르게 머리로 할 수 있을 거예요. 굳이 쓴다면 루트 x 플러스 2 플러스 루트 2 하나에다가 루트 x 플러스 2 마이너스 루트 2라고 볼 수도 있고 분자 자리가 루트 x 플러스 2 마이너스 이렇게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날아갑니다. 날아가면서 얘만 남은 거죠. 그래서 x를 0으로 보내주시면은 분모가 루트 2 루트 2니까 2루트 2로 수렴한다. 얘가 그래서 2루트 2분의 1로 수렴하는 거구나. 요게 b 값이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유리화해도 되지만 이렇게 인수분해해서 합차 모습으로 봐도 되게 이쁘게 풀리는 문제가 되게 많습니다. 이런 것들도 연습을 좀 해놓으세요. 단순하게 10을 줄이고자 하는 정도의 급은 아닙니다. 이게. 그 다음에 또 2번도 해보겠습니다. 분모 인수분해 하시면은 얘가 3x에다가 x에다가 1, 2에다가 이렇게 마이너스를 붙이면 되는 거라서
인수분해해서 적어주시면은 3x 더하기 1에다가 x-2가 만들어집니다. 제가 그래서 3x 더하기 1에다가 이렇게 인수분해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x를 2로 보내는 중인데, 이게 분수가 수렴을 했는데 분모가 0으로 가는 상태죠. 분자 어디로 가져야 되고 0으로 가져야 되고, 따라서 저 친구의 모습도 이런 모습일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적어볼까요? 2로 갈 때 분모 자리가 이제 3x 더하기 1에다가 x-2가 있었는데 최고차항 계수가 a자리였네요. 그죠? 이렇게 처리하시고, 그 다음 얘가 이제 분명히 이 친구 하나 있었을 거예요. 요거 a로 묶어버리면 뒤에 a분의 10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x 빼기 들어가시고 이렇게 처리하면 괜찮지 않을까요? 이러면 똑같죠?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은 이 분자 자리 a로 묶었을 때 x제곱에 뭐 더하기 a분의 bx에다가 마이너스 아마 이렇게 처리할 수가 있어서 결과적으로 상수항을 플러스인가 여기? 이렇게 처리하시면 똑같겠습니다. 이게 마이너스 0이에요. 요게 현재 지금 3으로 수렴을 해야 되는데 이제 찾았으니까 날리셔야죠. 약분하시고 x 2로 보내주면 분모가 누구로 갑니까? 7로 가네요. 7분의. 그 다음에 a 걸어치고 2로 보내주시면은 2 더하기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B가 3이 돼야 되니까요. 곱하기 해주시면은 21. 그 다음에 이거 전개 좀 해주면은 2a 플러스 5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오호, B가 21이 돼야 되니까 따라서 넘어가면 16이 되면서 a 값이 얼마인 거 확인하게 되고 8인 거 확인하게 되고, a가 8 돼버리면은 이게 뭐야? 8분의 5야 이거? 그러면 여기서 얘가 또 8이었죠. 그러면은 이렇게 전개하면은 마이너스 8분의 10인데 앞에 우리 삐고 하는 겁니다. 마이너스 11. 세 번째, 마찬가지. 분수가 수렴을 했는데 분자가 어디로 간다? 야, 그러면은 극한답이 얼마가 아니네? 그렇지. 항상 5 확인하시고 얘가 0이 아니네. 그러니까 얘도 0으로 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모의 상태가 0으로 가야 한다는 게 지금 우리가 배웠던 수렴하는 분수함수의 성질입니다. 0으로 보내주시면은요, 이게 루트 a가 마이너스 b가 0 돼야 되니까 둘이 똑같아야 합니다. 따라서 b를 루트 a로 바꿔주셔서 다시 한번 처리해볼까요? 리미트 x가 0으로 가시고요. 그 다음에 루트 x 더하기 a 마이너스 루트 a분의 여기 x가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얘가 6으로 수렴을 한다는 소리인데요. 또 한번 의리와 말고 한번 합차로 가볼까요? 여기다가 a를 더하시고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똑같은 식이고요. 그 다음에 x 더하기 a라는 거는 루트 x 더하기를 제곱한 거라고 보셔도 괜찮고요. a도 루트 a를 제곱한 거라고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이제 합차가 되죠. 합차 날리고 약분된다는 느낌도 있으실 겁니다. 따라서 약분 다 해주시면은 x가 0으로 가실 때 루트 x 더하기 a 아마 이렇게밖에 안 남을 거예요. 얘가 6으로 수렴을 해야 되고 0으로 보내주면은 루트 a 두 개가 됩니다. 몇 루트 a죠? 그렇지. 2루트 a가 만들어지고 얘가 6 돼야 되기 때문에 루트 a가 3이니까 a 값은 9가 되겠습니다. a가 9가 되어버리면은 b는 3이겠죠. 이렇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요건 이제 분자가 0으로 가는 케이스였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렇게 있거든요. 분수가 수렴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분모 인수분해가 되네요. 2b에다 둘 다 마이너스죠? 이건 분모가 0으로 가는데, 그죠? x-2, x-b 이런 식으로. 얘는 그래서 얘가 x-2에다가 x-b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고요. 자, 분모가 어디로 갑니까 또? 0으로 가니까 0으로 가야 됩니다. 이거 그냥 바로 인수분해 하세요. 이 친구를 2로 보냈을 때 0으로 간다는 말은 2를 대입했을 때도 0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얘가 x-2에다가 x- 얼마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a 값은 바로 6인 걸 알아낸 거예요. 바로 확인하신 거고,
약분을 하세요. 투투투 2로 보내주시면은 분모 자리가 2-b로 수렴을 합니다. 2로 보내주면은 마이너스 2로 수렴을 합니다. 얘가 5분의 1이 만들어져야 되니까요. 얘가 10분의 2랑 똑같고요. 마이너스 붙이면 맞습니다. 얘가 마이너스 10이 되면 되겠네요. b값 얼마인 거 확인했어요? 12인 거랑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주제 다항식 결정하기.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있냐면은 이제 이건 진짜 수정 주제다. 정말 많이 물어보고 싶어하는 주제인데 이게 다항식 fx 결정하기. 우리가 잘 메모해놔. 결정하기. 그러니까 이게 이런 생각이 좀 있으면 난 좋겠어. 만약에 얘네가 이렇게 다항식 fx라 그러잖아. 다항식 fx라고 하면은 궁금한 게 좀 있지 않니 우리가? 제일 첫 번째로 궁금한 건 뭘까? 차수지. 이제 누가 뭐라 해도 이게 제일 궁금하지. 이게 너 몇 차인데? 이게 궁금하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좀 궁금하면 좋겠다. 두 번째로 궁금했으면 좋겠다가 뭔지 알아? 오, 좋아요. 최고차항의 개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딴 건 모르겠는데 다항함수, 다항식이라는 말을 봤을 때는요. 이 두 가지는 그냥 궁금해야 합니다. 알겠죠? 너 몇 차인데? 너 최고차항 개수 뭔데? 이 두 가지를 항상 궁금해 하시면 되고요. 이 두 가지를 궁금해하는 것으로 그 문제 풀이가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뭔가 문제에서 꿀락꿀락 막 하면서 막 설명하면서 F 결정해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기본 세팅은요. 막 이상하게 하지 마시고요. 무조건 이렇게 하세요. fx 함수를 a, x, n승, 점점점이라고 놓으세요. 저렇게 세팅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다가 단 a 값은 얼마가 아니다. 이렇게 세팅하시면 돼요. 이렇게 놓고 문제 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몇 차라고 세팅을 한 거죠? n차. 최고차항 개수 누구라고? 놓고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놓은 다음에 첫 번째로 이제 이렇게 세팅을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이렇게 하면 안 풀리는 게 없는데 그냥 n차라고 하자라고 문제 풀어도 답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애들은 이제 조금 쉬운 애들이고 보통 이렇게 세팅해야지 완벽하게 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두 개 중에 하나일 거예요.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그러니까 주어진 관계식에다가 이렇게 세팅을 해서 대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양변 차수 비교. 차수 비교. 그러니까 좌변과 우변의 차수가 똑같아야 되죠. 항등식이 주어져 있을 거니까요.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거는 양변의 최고차항 개수 비교. 최고차항 개수 비교. 이 두 가지 하시면 돼요. 이걸 다 풀려요. 그래서 뭐 A도 구하시고 N도 구하신 다음에 작업을 하면 되는데 너무 이게 막 그냥 N차라 가정하자 이렇게만 문제를 풀다 보면은 10개 중에 한 두세 개가 안 풀리니까 저를 놓고 푸는 게 가장 합리적이야. and 아까 이제 부탁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 인수 정리를 좀 잘 활용하셔라. 이것만 잘해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다. 자, 문제 해보겠습니다. 26번입니다. 몇별 치고 되게 주영상입니다. 뭐 난이도도 꽤 있어요. 자, F 결정하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학은 언제 하니 너희? 한 20일 정도 하나? 21일? 좋겠네. 너희 방학 때 어디 놀러 가니? 이제 못 가지?
어떡하니? 근데 가족들은 갈 거 아니야, 어딘가에. 왜 놓고 가는 거니? 모르겠어요. 갔다 와. 가면 갔다 와. 내가 보기엔 그거 안 간다고 공부 잘하는 거 아니거든. 나 같으면 가겠다. 하기야. 지 혼자 있는 게 좋지. 아우 편했어. 자, 요거 한번 해볼게. 세 가지 관계를 만족하는 다항식을 계산하는 건데, 그 다항식이 엄청나게 많으니까요. 그 다항식 fx 중에서 가장 낮은 차수의 식을 결정해줘봐. 뭐 이런 문제입니다. 한 B단계, C단계 사이 정도에 있는 난이도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뭐가 느껴지죠? 분수가 수렴을 했는데, 오, 분모 어딜 가요? 5로 가요. 그러면은 F0가 얼마나 소리예요? 0 체크하셔야 되고요. 인수 정리가 떠오르는구나. 그 다음에 요거 봤더니 또 F 분모가 또 분수가 또 수렴을 했는데 또 분모가 어디로 간다? 그럼 분자도 어디로 가줘야 된다? 그러면 1 대입했을 때 0으로 가야 되니까 F1도 얼마가 될 것이다? 0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얘도 마찬가지네요. 분수가 수렴을 했는데 이게 또 분모 0으로 가네. 그러면은 분자 0으로 가줘야 되니까 F2도 얼마가 될 것이다? 0 적어주시고 이 세 가지 관계에 따르면 인수가 벌써 3개나 확보가 된 거 아니에요? 맞죠? 0 넣어서 0 돼야 되고요. 1 넣어서 0 돼야 되고요. 2 넣어서 0 돼야 되기 때문에 야, 인수 3개가 확보됐구나. 봐봐. 그래서 fx라는 애는 x를 인수로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야지 f0가 빨리지. 그 다음에 1 넣어서 0 돼야 되니까 또 누구 인수를 갖고 있어야 돼? 이거 갖고 있어야 돼. 또 2 넣어서 0 돼야 되니까 또 누구 갖고 있어야 되고 갖고 있어야 돼. 아, 근데 뭐가 더 있을 수도 있잖아.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 다항식의 가장 차수가 떨어지려면은 이 QX가 가장 낮은 차수면 좋겠네요. 맞죠? 그 다음 할 일은요. 요렇게 세팅한 식을요. 다시 요 자리에다가 퐁당퐁당 대입하셔서 여기다 대입하셔서 요 정보 조건들을 써먹으셔야 합니다. 암산 좀 할게요. 얘들아, 이거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 x가 어떻게 돼? 사라지지. 그 다음 x 어디로 보낼 거야? 0으로 보내면 여기다 0, 0 보내면 이게 얼마가 돼? 그럼 2q 제로인가요? 이게 얼마가 돼요? 그러면 q 제로 얼마예요? 빠르다. q 제로가 원거 할인. 여기다 넣어볼게요. 여기다가 우리 잘하니까 암산을 나는 못하는데 씌워주고 x 어디로 보내? 1로 보내면 1 마이너스인가요? 그럼 마이너스 1인가요? 마이너스 q1인가요? 그게 얼마죠? 그럼 q1은 4. 여기다 넣어볼까요? 우와, 이게 지워지죠, 이렇게. 2로 보낼 거죠. 그러면 이거 2, 1인가요? 그럼 2q2인가요? 아, 이건가요? q2 얼마죠? 13.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QS가 가장 낮은 차수가 돼야 되는데 요거를 만족하는 제일 낮은 차수를 구하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하시라고요. 여기서 마음속으로 y는 QX라는 함수로 생각하세요. 그러면서 얘는 가장 낮은 차수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근데 어디를 지나요? 그렇지, 0,5를 지난다고 해석하시라고요. 0,5를 지나요. 또 어디를 지나요? 1,4를 지나요. 그러면은 여기 지나는데 여기가 0,5인데 1,4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도 지나고요. 우와, 또 어디도 지나요? 그럼 뭐 이런데 지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거 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내 말은 2점, 2점, 2점을 지나는 다항 함수 중에서 가장 낮은 차수가 되기를 희망하잖아요. 내가 보면 1차는 지금 불가능해요. 몇 차입니까? 2차겠죠. 뭐 이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 요거 찾아내시면 되겠죠. 그래서 본인 취향대로 0,5로 지나니까 현재 QX는 아무리 봐도 1차가 좀 불가능하고 제일 낮은 차수 2차 같으니까요. 최고차가 뭔지 모르니까 AX제곱 처리하시고 얘까지는 주시되 그 다음에 0, 얼마를 지난다 그랬지? 여기다 그냥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지나고 이거 지나야 되니까요.
흔한 대로 자 Q1부터 갑니다. Q1은 A 더하기 B에다가 플러스 5가 되는 거잖아요. 요거 4 돼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관계식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인 거 확인했고 그 다음에 2를 집어넣었을 때는 13이 돼야 됩니다. 2. 그러면은 4A 플러스 2B 플러스 5인데 B가 13이 돼야 됩니다. 넘기면 8이고 나눠버리면 2A 플러스 B가 얼마죠? 4인가요? 어이구 끝난 것 같습니다. 빼버리죠. 빼버리면은 욜로 사라지고 A는 5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A 값이 5인 것을 확인하셨고 5가 돼버리면 B 값은 얼마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QX는 이렇게 결정이 되신 거예요. 최저차 2차가 최저차고 만약에 요점이랑 요점이 이렇게 1직선에 놓여져 있으면 1차로도 충분한 거다. 알았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가장 좋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5x제곱에 마이너스 몇 x 6x에 플러스 얼마까지 이게 가장 낮은 fx이다.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점 찍어서 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함께 하고 이제 정리해드리죠. 자, 먼저 27번부터 한번 볼게요. 항상 이제 어떤 분수가 수렴을 하면은 분모 분자 중에 0으로 가는 게 반드시 있거든.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분수함수가 수렴했는데 분모가 빵으로 갑니다. 분자 빵으로 가야 되므로 f 마이너스 좀 빠르게 해볼게요. f 마이너스 0이라는 거 하나 냈고요. 두 번째 분수함수도 수렴을 했는데 분모가 빵으로 갑니다. 그 분자 빵으로 가야 되니까 이제 f2가 0이라는 사실을 또 확인을 했고요. 뭐 더 이상의 정보는 없어서 요거 둘을 가지고 인수 정리를 통해서 식을 작성합니다. 근데 이제 fx라는 함수는 문제의 3차식이라고 그랬는데 자 마이너스 1 넣어서 0 돼야 되니까 요거 하나 있었으면 좋겠고요. 2 넣어서 0 돼야 되니까 또 x 마이너스 1을 인수로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하지 모르니까 이렇게 세팅을 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얘가 또 마찬가지 아까처럼 요 친구가요 여기에 퐁당 빠지고 여기다 퐁당 빠져서 계산이 돼야지 6과 이 마이너스 2분의 3을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거다 대입하시고 x 마이너스 1로 보내주시면은 마이너스 3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들어갈 거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만들어지고 이 값이 6이 돼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관계식은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얼마이다? 요거 한 개 나오신 거고요. 얘가 여기로 들어가시면은 이게 지워지고 2로 보내주면은 3, 2a 더하기 b가 됩니다. 3에 2a 더하기 b가 만들어지고 걔가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는 건가요? 3 약분하시고 2를 곱해주면은요 모르겠다 그치? 4a 더하기 b는 이건가? 2b 맞지? 틀린 거지. 그래서 이게 4a 더하기 2b가 요거 되는 거 맞나요? 그 다음에 뭐 연립해서 푸는 거에서 풀어보시면은요 여기다가 2를 곱해서 오겠습니다. 뿅 이렇게 해버리면 얘가 이 마이너스 2a 더하기 2b가 마사가 됩니다. 빼버리면은 분수가 나와. 6a가 3인가? a 값이 2분의 1인가 본데 a가 2분의 1이고 a가 2분의 1 돼버리면은 b는 마이너스 2분의 3인가요? 이렇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친구 정리하시면은요 2분의 1 x 빼기 2분의 3이라서 2분의 1로 뽑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 앞에다가 이렇게 2분의 1 붙여주고 뭐 이렇게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얘가 요로 뿅 들어가시면은 이게 없어지죠. 이번에는요 여기다가 이제 결과적으로 3 넣으시면 답이 되네요. 답은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3 들어가시면 4 곱하기 3 들어가시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정답이 2 맞나요? 이렇게 해결하시면 자, 마지막 것도 빨리 해보죠. 요거 분모가 다 인수분해가 돼요. 좋아서 인수분해 바로 한 모습으로 하겠습니다.
얘가 이제 x-1에다가 x-1의 인수분해가 되시고 똑같은 식이었으니까요. 여기도 x-1에 이렇게 처리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 상황이 다 똑같아요. 둘 다 분모가 0으로 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분자 다 0으로 가야 되는 거죠. 따라서 첫 번째 관계식은 f1이 얼마이다? 0이다. 2로 보내면 0으로 가니까 0으로 가셔야 됩니다. f2는 0이다. 두 가지 사태, 이 두 가지 관계식 가지고 우리는 인수 정리를 조금만 활용을 하시면 f1이 빵이었기 때문에 fx 함수는 x-1을 안고 있으셔야 되고 또 x-2도 있어야 되고 또 3차였으니까 ax 플러스 b 대입하시고 다시 여기로 쏙 들어가요. 들어가 버리면 이게 지워지죠 이렇게 1로 보내시면 되겠는데 그래서 a 더하기 b가 바로 쏟아집니다. a 플러스 b가 얼마가 돼야 되고 2가 돼야 되고 사라지지 이렇게 여기다가 2로 보내면 되겠다. 그러면은 2a 플러스 b가 얼마가 돼야 되고 3이 돼야 되고 연립해서 빼버리면은 a 값이 1인 것을 확인해. a가 1 돼버리면 b 값도 얼마가 되는 것이고 1 되는 것이고 네가 x 더하기 1이었구나. 이렇게 구하셨습니다. 이게 답이죠. 정리할 필요까지는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배웠던 얘기들이 이제 함수 극한의 그 수렴하는 분수함 형식 정말 무엇보다 중요한 거고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중킬러 이상의 문제들은 다 이걸 걸고 넘어지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 구조를 만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